론스타. 론스타를 한번 기사 검색 한번 해보시죠. 검색해 보겠습니다. 론스타. 어제 난리가 났었어요. 네. 이게 이 뉴스가 도배가 됐죠. 난리가 날 것으로 예상됐었고 실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주시죠. 자, 정보. 론스타 요구 6조 원 가운데 2,925억 배상, ISDS 판정. 그렇죠. 이게 뭐 빌런 투성이네요. 그렇죠. 네. 이거 똑같은 거고. 똑같은 이거 한번 거고. 읽어볼까? 자, 정부 론스타의 2,800억 원 배상 책임. 10년 만에 ISDS 판정.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하나만 더 보자. 네. 자, 한덕수 총리죠.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당시 전혀 개입한 적 없다. 이게 뭔가 지금 론스타에 돈을 물어주게 생겼어. 네. 그러니까 막 책임 안 지려고 막 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느낌에. 네. 그리고 이게 액수가 또 어마어마하다. 여기까지 느낌이 와요. 네. 근데 이거 론스타가 워낙 오래됐잖아요. 히스토리가. 사실 그 외환은행이 이제 지금은 사실 외환은행을 찾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은행이 인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없지만 이전에 이제 외환은행을 2003년도에 인수했다가 2006년도에 뱉어내는 과정에서 이 론스타가 어떻게 보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은 론스타가 뭐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빌런으로 한 건데 이게 뭐냐면 네. 텍사스주의 깃발입니다. 네. 주기예요. 네. 근데 여기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스타가 하나 있네. 별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별이 외로워 안 외로워? 아예 외롭지. 외로운 게 영어로 뭐야? 론리. 론리 스타. 그래서 텍사스 주의 별명이 론스타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나 아셔야 돼. 텍사스 주의 별명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부산 갈매기 같은 거지. 갈매기 펀드구나. 갈매기 도시야. 그러니까 론스타 펀드가 텍사스에 있어요. 두 번째가 그러니까 텍사스 맥주 중에 론스타 맥주도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론스타는 회사 이름이라기보다 사실 원래는 갈매기 같은 거죠. 부산의 상징 갈매기. 상징을 이제 사명으로 했고 실제 이 뭘 하는 데입니까? 실제는 여기가 사모 펀드라고 하는데 론을 취급하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되게 중의적으로 쓴 중의적인 거죠. 표현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빌런이죠. 네. 사모 펀드는 뭡니까 도대체? 이 사모 펀드는 이제 반대 공모와 사모를 구분해야 됩니다. 공모는 뭐냐? 이제 확성기가 딱 하나 들고 거래 나가. 자, 저희 딩딩 펀드 오늘부터 딩딩 복합 계좌 1호 판매 시작합니다. 뭐 이런 게 그렇죠. 이런 게 공모. 그래서 며칠까지 딩딩 대학 홈페이지에 접수해 주시면 펀드 가입이 됩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면 야, 딱 오잖아. 당신 누군데 펀드 팔어? 잠깐 와봐. 허락받고 하는 거야? 허락받고 하는 거야? 잠깐 들어와봐. 그걸 금감원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상품 좀 내놔봐. 이거 잘못된 거 없는지.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크기 때문에. 그렇죠. 공개적으로 뿌리는 거니까.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이게 빠그라지면 이게 망가지면 큰일 나지. 큰일 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라인 펀드 이런 게 다 좀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금융 당국에서 야 그러면은 야 요거는 이렇게 하면 투자자 피해잖아. 고쳐. 이거 너무 공모 기간이 너무 길어. 뭐 줄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물론 투자자의 손해가 날 수는 있지만 무슨 이 사기의 단계는 아니란 말이죠. 공모 펀드는 규제를 많이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다 제한이 돼 있죠. 제한이 돼 있어.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욕심 있는 분들 어때? 야 이거 손맛이 없잖아. 그렇죠. 여기 없어. 이거 큰 놈 하나 걸러야지. 그러니까 사조직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그맣게 저기 뭐 며칠 무슨 살롱으로 모이세요 가지고 야, 1,000억씩 들고 와봐. 1,000억씩 들고 와봐. 한번 시원하게 놀아보자. 그래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적으로 모으는 펀드는 공모 펀드에 대비해서 사모 펀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론스타가 대표적인 사모 펀드. 네, 론스타가 대표적인 사모 펀드고, 근데 모든 사모 펀드가 론스타 같이 이제 헤지 펀드는 아니에요. 그렇죠. 헤지 펀드는 또 뭐야? 헤지 펀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헤지 펀드는 이 절대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돈이 장땡이네. 예, 주식, 채권, 파생, 임상부터 해가지고 막 다 끌어모아.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부실화된 기업을 갖다가 쫙 이제 싹 훑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 30일 만에 신수차 파는 거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30일 만에 뭐 다이어트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신병 확보를 한 다음에 풀만 먹고 그래서 쫙 만들어가지고 대회에 내보내는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근데 스카이워드님이
저는 사모님들이 하는 펀드인 줄 알았어요. 사모님들 많이 하세요. 많이 네,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사모펀드는 아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어쨌든 네, 헤지 펀드는 그래서 굉장히 투기적이라고 하죠. 굉장히 투기적입니다. 그래서 배팅하는 거예요. 이 론스타는 원래 이제 먹고 빠지는 거니까. 예, 그 헤지 펀드로 유명한데 사실 외환은행에는 그냥 사모펀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 상품에 투자한 건 아니고 이 헐값에 우량 기업을 인수해서 거기에서 다시 팔고 나가면서 차익을 얻는 그걸 노리고 아예 들어온 거죠. 근데 문제는 론스타가 이 텍사스의 별이라고 했잖아요. 론스타 의미 자체가. 그럼 텍사스에서 우리를 투자를 한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참 꼬인 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네. 벨기에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합니다. 가라, 우리 전문용어로 가라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가라. 유령 회사. 유령 회사. 근데 이제 벨기에가 이 즈음에 몇 년 전에 한국하고 이게 협정을 하나 맺어요. 투자 협정을 맺죠. 투자 협정을 맺어요. 뭐냐? 야, 우리 좀 투자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금은 좀 서로 좀 내지 말자. 그러면 또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많이 투자하지 않겠어? 그래서 협정을 왜냐하면 맺는데 벨기에 우리나라 맥주 회사들도 투자하고 벨기에 맥주 때문에 우리는 뭐 이해관계가 그랬어요. 있어. 우리 외교부에서는. 네. 그래서 일단 그 벨기에와 한국 간의 이 협정에서 세금이 면제돼요. 근데 우연하게도 미국이 미국의 론스타가 벨기에 페이퍼 컴퍼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벨기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외환은행이 인수를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1조 얼마에 사가지고 바로 3년 뒤에 2003년, 2006년에 이제 하나은행에 팔면서 거의 4조 원의 차익을 얻습니다. 네, 4조 원 넘는 차익을 얻어요. 4조 넘는 차익을 얻고 여기서 이 소송은 뭐냐면 이 4조 원에 대한 소송이 아니에요. 이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방해해가지고 원래는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그렇죠. 더 못 팔았다 이러면서 이거 손해배상해라. 게다가 국세청이 우리한테 세금 때렸네? 야, 우리 다 벨기에 페이퍼 컴퍼니 통해서 투자했더니 우리 협정 맺은 대로 했어. 그러면 이거 과세 취소해달라. 그렇죠. 그 과세 때문에 또 억울하게 우리 또 발목 잡혔다. 이러면서 총 6조 원대 손해배상을 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4조 6천억 먹고 네. 나갔는데 네. 야, 한국 정부가 발목 잡아서 더 먹을 거 못 요만큼밖에 못 먹었어. 6조 더 내놔. 이렇게 소송 건 거예요. 게다가 만약에 내가 승소를 하면 한국 애들이 우리한테 과세할 거야.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복수할 것까지도 내놔. 미래. 말이 돼 이게? 그렇지. 말이 돼? 앞으로 내가 승소하면은 내가 괘씸해서 한국 정부가 나한테 과세할 거니까 그 금액까지 미리 내놔. 근데 사실 론스타가 전략이 원래 100원 받고 싶을 때 100원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200원 달라고 해야 100원 받잖아요. 그거 좀 무리하게 던진 건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3천억 배상이 나온 거고 네. 이거 6조 원 대비로 작아 보이지만 네.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요구 금액의 4.6%만 인정했다 해서 이게 약간 해석이 갈리고 있는데 야, 6조 원에 비하면 싸게 잘 막았다.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야, 피 같은 우리 세금이 그렇죠. 3천억 원에다 이자까지 4천억 원이 나가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죠. 라는 거고 이 중재 재판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패소한 것처럼 형식을 갖췄지만 론스타의 주장을 상당 부분 기각하면서 그렇죠. 균형을 맞추려고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론스타에 대한 3천억 배상 나왔는데 우리 정부 일단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아니 세금이 생돈이 나가니까 사실 그리고 정부 측의 주장은 뭐냐면 야 니네가 팔고 늦게 판 게 아니고 당시에 론스타 코리아의 회장이 수사받고 있었어. 실제로 그 유죄 판결이 났어.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거지 우리가 늦추려고 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환카드 때문에 그 사태 주가 조작 때문에 그쵸. 외환은행 주가도 동시에 떨어져가지고 매물 가치가 떨어진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런 주장의 상당 부분을 많이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소송 자체를 10년을 끌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좀 흐지부지가 된 부분이 있어요. 예, 당시에 이제 경제 관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적인 사건을 보면 론스타한테 외환은행을 그냥 헐값에
빨리 넘기려고 했다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 증거로 나타나는 게 이제 BIS 비율이라는 겁니다. 저 이게 또 머리 아프다. 네. BIS 비율도 빌런인데 네. 이게 어떤 겁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간단히만. 은행이 부실화되면 부실화되면 은행이 망할 수 있잖아요. 은행은 탄탄해야지. 탄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금융 당국에서 야, 국제 결제은행 BIS가 요구하는 비율, 그러니까 8%는 니네 자본을 가지고 있어. 호주머니에 꺼내 보면 그래도 니네가 위험 자산, 니네가 가지고 있는 위험 자산에 비해서는 한 8%는 네가 현금은 갖고 있어요. 다 빌려주지 말고 지갑에 8만 원은 쟁여놔. 8만 원은 지금 그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누가 쑥 와가지고 내 돈 내는 슈 인출에 가려고 할 때 그래도 현금 하나 줄 정도는 돼야 된다. 그게 BIS 비율이죠. 최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BIS 비율이 8%를 넘었어요. 외환은행. 그러니까 외환은행이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네.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6.16%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대로인데 기준만 바뀐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향후에 그 6.16%가 될 것 같다라는 보고서를 그 외환은행 측에서 승인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8%면 이 금산분리. 그러니까 은행은 아무나 못 먹어. 그렇죠. 은행은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기업이 만약에 은행을 소유해봐. 그럼 내가 내 은행에서 돈 빌려다 사업하다 망하면 누가 책임져? 그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우리의 금융과 산업은 분리돼 있죠. 금융과 산업은 분리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이게 논스타가 금융회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산업자본을 본 거야, 얘네가. 그래서 인수가 안 되는 거야. 그치. 애초에 안 돼. 안 되지. 근데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부실 은행을 처리할 때는 그때는 넘길 수 있다. 그때는 산업자본에 넘길 수 있다. 근데 8% 이상이면 뭐야? 부실 아니잖아. 그렇지. 나 지갑에 8만 원 있는데. 근데 8%에서 6%대로 내려가면 부실이에요. 되는 거지. 그러면 부실이면 론스타도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론스타가 론스타에 인수 자격을 주기 위해서 이 BIS 비율을 무리하게 낮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너무 심화로 들어가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인 질문 남겨주시면 요거는 1시간짜리예요. 내일 좀 이어서 가도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번전이 론스타가 꼼수 제대로 부렸네. 호주머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네. 실제 영화와 드라마고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박수빈님 이 뉴스는 가슴 치게 되네요. 답답해서. 물론 하나만 교정해드릴 거는 이제 그 영화나 이런 데서는 이제 자산 가치 70조 원짜리를 1조 뭐 2천억에 넘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자산이 많은 만큼 부채도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봐야지. 같이 이제 땡땡 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싸게 산 건 맞지만 70조 원의 자산을 넘긴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론스타가 텍사스 깃발에서 왔다. 그리고 이게 회사 이름이다. 얘가 많이 먹고 더 먹으려고 그러다가 지금 체할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이해하시고 저희가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이런 그 헤지 펀드들, 특히 엘리엇이라고 옛날에 삼성 그쵸. 합병할 때 이미 소송이 많이 걸려 있는 상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사가 나올 겁니다.